정치 뉴스에 아이유, 김혜수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유, 김혜수를 끌고 온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이 양반 사고 칠 줄 알았어. 하여튼 나는 딱 보면 100이면 100이야. 나만 보면 10, 100을 알아 그냥. 내가 문제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이런 사람들은 우리 쪽에 데려오면 안 돼요. 옛날에 민주당에서 그냥 덕지덕지 데려왔다가 과거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민주당을 거의 따라하고 있는 구조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쪽 바닥에 우리 쪽 바닥에 들어오면 안 돼.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식이었는지 모르는데 이건 너무 지금 검증도 안 되고 너무 윤석열 정부에 와서부터는 너무 검증이 안 돼. 안 된 사람들이 오니까 자꾸 사고를 일으키고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이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쓴 사람이 지금 우리의 정당에 들어와서 활동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승관계로 불치병을 완치한다는 내용의 소설. 야 이건 진짜 이런 양반이 지금 우리 선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장해찬 여성 연예인 성적 대상화 논란이 일어났어요. 이걸 가지고 창작의 자료 가는 거 보면 이 양반도 진짜 어이가 없는 양반이네 진짜. 이 사람 데리고 어떻게 총선을 해 이거. 장해찬이라는 애가 과거 자신이 쓴 소설에서 여성 정치인을 성적 대상한 것으로 하는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 남성 명의가 불치병에 걸린 여성 배우를 음관계로 치료를 하는데 야. 이 내용이 12세 관람가래. 12세 이용가래 이게. 내용 봐라야. 음관계로 치료를 하고 성대 이상으로 고생하는 모 가수를 치료한 뒤 교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실제 여성 연예인이 떠오르는 인물을 등장시켜 몸매를 적나라하게 평가하거나 문란함을 부각하는 등 실존 인물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점이다. 남자의 양기를 한껏 받아들이는 것만큼 여자의 몸에 좋은 일도 없다. 묘제라는 필명으로 강남 화타라는 판타지 부대 여기를 보면은 한 여배우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필러 시술 부작용으로 어이가 함몰된 증상을 겪으면서 여러 병원에 다녀봐도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여배우가 자신의 맨 가슴을 보여주며 양교환 이른 소설에서 음중술을 할 줄 아는 주인공 자신과 음관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목이 아파 고음을 낼 수 없는 가수를 치료하기도 하는데 이 가수는 소설 속에서 10대부터 활동한 20대를 대표하는 여자 가수로서 3단 고음을 낼 수 있는 가창력을 소유한 것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그 가수가 그러니까 교제를 요청하면서 가수에게 입맞춤을 받는데 입술에서 이질적인 감촉이 느껴지고 달콤한 입술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수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의료법적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연상시키고 있다. 좀 황당한 양반이네.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심지어는 성대 이상으로 고생하는 여성 가수에 대해서 3단 고음을 낼 수 있는 가창력을 소유했던 묘사를 하고 이름 역시 아이유의 본명인 이재은을 차용했다. 또 불치병에 걸린 여배우를 음관계로 치료하는 내용인데 해당 인물의 이름이 김혜수야. 김혜수, 이지은. 이걸 이렇게 썼다는 거야. 이 밖에 아이돌 그룹 FX의 크리스탈, 여배우 조여정 등과 비슷한 이름의 인물들이 또 등장한다. 심지어는 다른 웹소설에서는 여성가족부 여성사무관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는 비판. 진짜 가지가지하네. 얘는 지금 뭐라고 하냐? 장해찬은 탁현민처럼 음담패설 했냐? 이재명 아들처럼 댓글로 여성 연예인을 소설이나 영화에서 사람 죽으면 작가가 학살자가 되냐? 지금 본인이 지금 이지은이라는 이름, 김혜수라는 이름은 이런 걸 이렇게 썼다라는 거는 이 사람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정을 해서 이 사람을 가지고 성적인 이야기가 되면 이게 이제 범죄랑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탁현민이나 뭐 이런 이재명 아들도 문제인데 그런 사람과 자기가 더 나을 게 없다라는 아니 자기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걸 뭐 변명 갖추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예. 뭐 이준석은 뭐 아이유 팬덤을 건드리면 총선 위험하지 않냐. 그리고 이게 어떻게 12세 이상 열람 가능한 등급이냐. 또한 이기인 후보는 양두구육 평형 가지고는 해당 얘기라고 난리치던 양반이 여자 연예인을 성적으로 대상한 판타지 소설 표현의 자료를 들먹인다는 것 자체가 내려놓은 건 아니냐. 이거를 이런 일이 우파 바닥에 있었나 그동안? 이게 우파 쪽에서 그나마 무슨 좀 막말로 유명한 사건이라면 뭐 대중이 입을 뭐 미싱으로 뭐 박자 뭐 이런 정도거든. 그런 정도였지 우리 바닥에서는 웬만하면은 저런 일들은 잘 안 나온단 말이야. 막말로 저런 걸로 됐으면 우리가 뭐 저기 그 마광수 교수님 데려와 가지고 청년 아니 뭐야 저기 그 최고위원 만들고 말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렇게 어떤 과거가 저렇게 과거가 좀 불분명하거나 과거가 조금 이게 좀 우파 쪽 활동과의 어떤 연관성이 너무 없으면은
그러면 애초에 사실 데려오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방송도 마찬가지야. 방송에도 출연시키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드러났을 때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고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 저런 걸 지금 필터링을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 특히 윤석열 정부가 특히 저렇게 문제가 있어. 과거에 사람들이 뭐 했는지 구별 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만 좀 이렇게 뭐 좋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가면 다 그냥 뭐 우리 편이다 이래 가지고 다 그냥 덕지덕지 데려오는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장해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저 사람이 과거 SNS에 썼던 내용을 보면 이 우리 쪽 선거에 나올 만한 사람이냐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음? 왜냐면 대놓고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아니 뭐 독재자라고 뭐 독재자의 딸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심상정이니 어쩌니 뭐 이회창이 어쩌니 아니 보수 쪽 사람들은 아니야 없애고 무슨 뭐 손학규가 보수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분류하기에는 이거 너무 멀리 간 인물이야. 거기다가 그거 말고도 이제 사적인 내용들이나 SNS도 이게 뭐야 이게 뭐 이거 뭐야 이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냐. 뭔가 우파에서 활동한 뭐가 있으면 아니 뭐 이 맥락상이라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쪽에 있다가 이래 버리면은 조금 이 신뢰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지. 신뢰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도 사실 이걸 좀 우파가 걸러내지를 못한 채 그냥 뭐 어찌 보면은 큰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검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대가는 결국 우리 모두의 피해로 오게 되는 거거든. 근데 저런 내용들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실명이 언급돼 있고, 그 실명과 함께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연관이 딱딱 돼 버린단 말이야. 3단고 뭐 어떤 노래 가사, 이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묘사,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어떤 가수를 연상시킨다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이게 법적으로 뭐가 돼? 이게 특정성이라는 게 되는 거야. 특정성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게 범죄랑 연결이 될 수가 있어. 범죄 성립이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특정성이 성립이 됐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성적인 묘사가 있어. 성적인 묘사에 있어서 당사자가 또는 성적 모욕감을 느꼈거나 혹은 제3자가 그거를 갖다가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이게 통신 매체 통매운법이라고 하잖아. 통신 매체 음란 뭐 이런 글을 써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3자가 만약 민주당에서 고발한다던가 이러면은 이것도 수사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 이런 일들이 어디 지금 뭐 한두 개겠냐고. 지금 저 등장하는 사람이 크리스탈도 있겠다, 조효정도 있겠다, 뭐 김혜수도 있겠다. 이게 벌써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계속 들고 가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이재명보다 더 어떻게, 이재명은 뭐 이재명도 이재명이죠. 우리도 우리대로 지금 그런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다라는 거야, 후보군에. 이 원래는 예전에 우리 이런 쪽까지는 아니었거든. 그리고서는 아무런 뭐 제대로 된 반성도 부끄러움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이걸 가지고 자기는 자유래. 그래놓고 뭐 이준석이 말했던 양두구육은 뭐 윤리위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자기가 쓴 소설은 표현자라고 하고, 이게 뭐가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지금. 이런 인물들 자체를 우리가 왜 걸러내질 못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정치적인 입지가 약하고 정치적인 그룹이 약하니까 자꾸만 그냥 자기한테 달콤한 얘기해준 사람들을 득지득지 그 계파가 다 데려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기준이 있고 제대로 된 능력이 있고 제대로 이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를 검증해 왔을 때 이 사람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하고 우리에게도 부끄러움이 안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게 딱 정해졌을 때 이렇게 캐스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그냥 뭐 말 잘 들을 사람 혹은 뭐 얘가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 이런 단순한 기준으로 가니까 사고가 계속 터진단 말이야. 지금 이런 건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 나중에 뭐가 터질지 모른다 또. 아이유 김혜수 나온다는 장해찬의 소설, 이런 더러운 생각을 하다니라고 하면서 감탄사까지 나왔습니다. 여야 인사도 모두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지금 뭐 김혜수, 아이유, 크리스탈, 조여정, 실명 또는 거의 비슷한 이름이 등장해요. 김혜수 씨와 관련한 내용은 정말로 심각하다. 아이유는 실명 이지은으로, 배우 김혜수는 김혜수 등으로 등장해 이들을 성적으로 대상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이준석 뭐 대신 사과한다고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더러운 생각을 하고 웹소설을 옮긴 사람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 정도 변태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한다시고 권력을 가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최소한 정신 상태는 멀쩡하고 바른 사람이 국민을 위해 일할 권한을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지 않냐. 구역질러서 구체적 비판도 못하겠다. 그 얘기는 이재명한테도 해! 이런 얘기는 이재명한테도 하고, 어쨌든 뭐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니까 뭐 내가 존중은 하겠습니다만, 뭐 이 중에 절반 가까이는 이재명한테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는 이재명한테도 해야 뭐 들어주지. 어쨌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 뭐 표현의 자유를 뭐 저해하고 나쁜 공격이다라고 하고, 자기의 묘사가 연예인에 피해를 끼친 건 아니라는 건, 이거는 본인이 판단할 게 아니라 이거는 당사자, 피해자나 그리고 판사가 판단할 문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야. 피해를 끼친 게 아니라는 걸 자기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이 논란이 났는데, 이게 어떻게 정치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무책임한 생각 갖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기가 어떻게 피해를 줬는지 아니면 자기가 왜 재단하고 있냐고. 참. 그리고 얘는 또 뭐야,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인재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애를 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유명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인 조창조 회장 일대기를 팩션 소설을 쓴 사실을 드러낸 입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 라인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게 이 인사야 인사. 그러니까 데려오는 애들의 면면이 너무 이상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다 참 이상하네. 내 느낌에는 너무 이상해 지금. 자, 여기를 보면은 여성 가수 이름을 이지은으로 하고 아이유의 본명인데 소설에는 이지은이 얼굴을 붉히며 3단 고음을 완벽하게 소화한다. 암, 인마, 드림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이유의 3단 고음으로 유명한 좋은 날의 가사 일부까지 그대로 썼다. 안철수 캠프 쪽에서도 장예찬의 여성 연예인 성적 대상화한 이 왜곡된 성의식과 의료인과 종교인에 대한 폄훼까지 참담하다. 웹소설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된다지만 창작물의 조회수를 위해 타인의 성적 대상화를 하고도 그리고 전문 직업인을 희화한 건 금도로 넘은 거다. 실망스럽게도 장예찬은 본인의 일에 이준석을 물고 늘어지고 이준석으로 물타기 하고 있다. 이준석으로 물타기 하지 말고 본인의 졸필로 상처받았던 분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나 해라. 오죽하면 안철수 쪽에서마저도 지금 이준석을 실드 지고 장예찬을 까겠어.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사랑을 앓는 소녀의 감성을 표현한 노래가 울려 퍼졌다. 곧이어 클라이막스가 다가왔다. 3단 고음을 부를 차례였다. I'm in my dream. 예. 이지은이 얼굴을 붉혀 3단 고음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이준석은 국민의힘을 미워하지 말아달라. 그저 후보 한 명의 행동이라고 덧붙였는데 이게 좀 연예인들의 문제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 다양한 그 사람들에게 좀 전달되는 바가 다르겠지. 그 팬들도 있고 또 아이유를 뭐 꼭 아이유의 음반까지 사지 않더라도 아이유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어이가 없는 일이라는 거야. 왜냐면 그런 연예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의 어떤 뭐 음악이나 뭐 아이유가 또 뭐 이렇게 뭐라고 해, 이런 후원 기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은 사람이고 얘가 뭐 죄를 지은 연예인도 아니잖아. 근데 저래야 되는가? 왜 굳이 실명까지 이렇게 써야 했는가? 뭐 그리고 이 내용이 정말 무슨 어떤 아이유라고 하는 사람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막 성공하고 멋있게 되는 이런 멋진 소설의 내용이 아니라 뭐 성적인 느낌을 자꾸 묘사를 시킨다던가 뭐 김혜수 여배우에 대한 뭐 이런 치료법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법을 한다던가 왜 그런 걸 썼던 사람을 왜 대통령이 영입을 했는 거야? 왜?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의문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 연예인과 연관이 되려면 좋은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김기현 후보도 연예인들과 사진 찍었다가 거짓말 논란이 되고 지금 이것도 연예인을 끌어당겨서 또 논란이 되는 거거든. 이럴수록 대중문화계가 우파 쪽이랑 더 멀어지는 거야. 왜냐면 대중문화인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아무런 반성도 아무런 제재도 아무런 문제인식도 못하는 우파 바닥에 어느 연예인이 호의적으로 대하겠냐라는 거야. 우리 가수협회에서도 그럴 거 아니야. 가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어떻게 당내에서 윤리위 한번 열리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별말도 없이 그냥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긴 하고 그걸 또 잘했다고 뭐 소설이니까 넘어가자고 이런 식이면 어느 대중문화인들이 좋게 보겠냐는 거야. 당장 윤석열 대통령 뭐 만평 하나 그린 거 가지고 그림 하나 가지고 난리를 쳤던 우파 진영이 저렇게 여자 연예인에 대한 표현을 저렇게 했을 땐 또 가만히 있어? 만약에 저런 게 가만히 있으면 김건희 여사 가지고도 누군가가 할 거 아니야. 이런 것도 괜찮을 거야. 그때 가서 뭐라고 할 거야.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는 게 항상 얘기하는 자유라는 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도 멈춰야 된다고. 응?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고 빨리 뭔가 좀 인기를 끌려면 자극을 줘야 되니까 자극을 주려다 보면 그 자유의 범위를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 저 사례 같은 경우는 누군지를 딱 알아볼 수가 있게끔 해놓으면 저거는 이 통매운법에 걸릴 수도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왜 저런 일들을 사전에 걸러내지를 못하고 왜 저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침묵을 하고 저런 게 지금 드러났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냐 이거지. 이게 지금 우파가 이러니까 대중문화계가 좌파 일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취급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바로잡고 이거는 가수협회한테도 되게 잘못한 일이고 저 당사자들 김혜수 팬들이나 뭐 아이유 팬들이나 조여정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냥 그 연예계 모두에게도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우파가 얼마나 웃겨 보여. 저렇게 해놓고 저런 사람이 최고위원이 되면은 연예인들이 어느 연예인이 우리 쪽에 와서 같이 선거운동을 해주고 싶겠어. 또 배우도 가수도 그냥 싹 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애벌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타겟팅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타겟팅이 되는 거야. 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자유도 자유의 참 답답하다 정말.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탁현민을 문제 삼고 이재명 아들내미 문제 삼고 그동안 막말하던 사람들 문제 삼고 뭐가 되냐고 지금 이거 하나로 다 그냥 퉁이 쳐지는데. 그리고 이거를 이제 쉴드를 친다고 나오는 이야기 자체가 이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얼마나 좀 꼰대 세대 같은지 한번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쉴드 치냐. 아이유가 이지은인 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걸로 지금 퉁을 치겠다는 거야. 장해찬을 두둔한 서민 교수가 한다는 얘기가 아이유 실명이 이지은인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이거. 응? 이거를 지금 쉴드라고 친 거야 이거를? 정말 이러니까 더더욱 연예인들이 더 멀어지는 거라고. 이러니까 우파 진영을 보면 연예계를 다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우파 진영이 얼마나 늙어 보이고 얼마나 연예계를 우습게 하고 연예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도 없고 연예계를 얼마나 무시하고
폄하하고 이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저런 이미지가 우파에게 쌓이니까 이쪽 바닥에 연예인들이 안 오려고 한다고. 우매 뭐해 연예인들을 무시하는데. 아이유가 이지은인 건 이지은이란 이름으로 배우로 활동하고 그거를 모른다는 게 웃기잖아. 장해찬이 쓴 소설의 아이유, 이지은을 성적 대상했던 논란을 휩싸이자 여기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서민이 아이유가 이지은인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장예찬을 두둔하고 나서 이게 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세요. 이지은 본명을 쓰면 문제 아닌가요? 했더니 아이유가 이지은인 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없다는 게 지금 뭔 상관이냐고. 당장에 아이유 자체를 지명했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건데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런 논리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이유라는 것을 지명했다는 게 중요한 건데 아이유가 이지은이고 이지은이라는 걸 콕 찍었으면 그게 아이유라는 걸 누구나 다 알게끔 만든 거 아니야. 결국 아이유를 지명해갖고 아이유인 걸 대상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썼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셈인데 그게 이걸 사람이 모른다고 뭐가 중요하냐고. 그게 소설과 현실을 구분하지. 그리고 소설과 현실을 구분하자고 해놓고 실명을 대놓고 이런 걸 하면은 그 소설을 빙자해서 성적 대상화, 성적 모욕을 하고 성적 희롱을 한 것도 다 허용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나라에서 먹히냐고. 내가 답답한 거는 아싸리 모욕죄, 명예훼손죄 없애던가 그러면. 통매형법도 없애고 나서 저러면 내가 이해를 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정되어 있는 사람한테 쌍욕을 하든 뭐 이상한 소리만 해도 다 그냥 잡혀가고 다 벌금내고 다 그냥 줄 가는 거야. 통매형법도 마찬가지야 그냥. 그럼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뭐 하다가 지금 쉴드 칠 땐 저런 뭐 미국도 더 미국에서 개방적인 미국인처럼 얘기를 하고 있냐고. 자기네들도 자기네 실명에다가 뭐 얘기하고 실명 가지고 자기네 조롱하는 페이스북 글 올렸다고 고소해놓고 자기네들은 어느 사람 실명에다 대고 성적으로 묘사하는 것도 괜찮아? 그러면 자기 가지고 여장한 페이스북은 또 왜 고소하나? 자기 가지고 조롱하는 페이스북이랑 댓글들을 왜 고소하는 건데? 자기네들도 그것도 표현의 자료가 참던가. 누군가를 특정을 하고 특정을 해서 어떤 긍정적인 묘사를 했다면 우리나라도 그냥 얄짤없이 다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근데 저게 쉴드가 돼? 진짜 되게 웃긴 게 내가 그런 댓글을 봤어. 이준석의 혐의는 소설이었고 장해찬은 소설로 이지은과 연예인을 이렇게 했고 차이가 그렇게 있다는 거지. 같은 소설인데 이 내용은 이 법정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특정이 됐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해도 된대. 심지어는 당사자가 고소를 안 해도 저런 것들은 제3자가 고소해도 좀 성립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 통매형법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또 누가 이렇게 뭐 장해찬 뭐 음악법 위반 이렇고 고소한다 이러고 사진 찍을지도 몰라. 어느 뭐 어떤 좌파 유튜버가 될지 아니면 뭐 이준석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준석계가 아마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이렇게 해갖고 장해찬을 고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여성 단체에서 나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저런 내용을 우리가 우파 쪽에서 두둔하려면은 그냥 빨리 사과를 시키고 이 출판물에 대해서는 빨리 다 회수를 하겠다. 다 폐지하고 다시는 이런 거 없도록 하겠다. 이런 건 부끄러운 뭐 과거였다. 이러고 그냥 빨리 끝내고 말아야 되는 거를 어떻게든 우리는 잘못이 없고 어떻게든 우리는 다 무죄고 어떻게든 우리는 완벽하고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뭐 이준석보다 낫다. 이런 기준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저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또 나오고 하는 거야. 저렇게 이 검증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계속 정당이 다 흔들리고 정당이 피해를 봤는데 저 얘기가 지금 총선 때 나왔다고 생각해보면 거의 쓰리송급으로 우리 다 과거 총선 때 쓰리송 한마디에 박살난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될 뻔했단 말이야. 근데 리스크가 너무 많아 지금. 왜냐면은 이 과거에 무슨 글을 썼을지 어디서 뭔 활동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그 사람을 이렇게 검증하고 픽업을 할 때부터 철저하게 확인이 된 사람만 데려와야 되는 거야. 그냥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나한테 달콤한 소리 해준다고 내 편이 아니란 말이야. 아이유 쪽의 팬들은 지금 법적 조치해야 된다고 막 기획사에게 얘기하고 있나 봐요. 아이유를 비롯해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으로 웹소설을 쓴 것과 관련해 팬덤이 대응을 촉구했다. 아이유 팬덤 디신세대 아이유 갤러리에서 장해찬 과거 쓴 소설이 논란이 되면서 아이유를 향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이어지고 있다. 장해찬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을 소속사에 강력히 촉구한다. 뭐 아이유의 경우에는 본명과 대표이 그대로 담겨있다. 이게 어떻게 12세 이상 건지 나도 이해가 안 되네. 하여튼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신신당부하잖아. SNS는 인생의 낭비란 말이야. SNS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좋게도 풀리는 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SNS에 이 양반이 뭘 올렸는지를 보면 이 양반이 절제력이 있는 애인지 아닌지 얘가 미래 비전이 있는 애인지 아닌지가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장해찬 얘 논란 나올 때도 과거에 있었던 논란들 보면 다 SNS에 무슨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심상정이 어쩌고 노회찬이 어쩌고 무슨 선학교가 어쩌고 거기다가 심지어 뭐 소설 안에는 뭐 의사 뭐 누구누구 거든 뭐 경상도 얘기 뭐 이런 뭐 경상도 SNS 경상도 사람들 뭐 비하 뭐 다 거기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그런데 그런 내용을 확인도 안 하고 정당에서 끌어왔다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늙었다는 거야. 이게 늙어서 기능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편 들어줄 사람 한 명이라도 어디 없나 이러다가 그렇게 궁색해지니까 이런 경우들이 터지고 이런 경우들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다 불똥이 튄단 말이지.
이 정도면 장해찬은 스스로 사퇴를 해야 돼. 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왜냐면 저렇게 하면은 이재명과 뭐가 다릅니까? 끝까지 버티겠다고 자기 자리나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이 난리가 나버리면은 장해찬 스스로도 아, 내가 지금 당에 민폐가 될 수 있고 총선도 위험해질 수 있다. 나한테 리스크가 있고 내가 리스크를 다 제거한 다음에 당에 기여를 하겠다. 라고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상태로 만약에 쟤를 끌고 총선 가잖아.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공격할 거리가 너무 많아진다고 지금. 왜냐면 그때 가서 고소해도 된단 말이야. 왜냐면 공소시효가 저거는 당사자가 인지하면서부터 5년, 7년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저건 공소시효가 너무나 넉넉해 지금. 장애자는 쟤는 맨날 이준석밖에 얘기를 못하는데 이준석은 무혐의가 나왔잖아. 얘는 지금 지가 수사받을 지금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얘가 무슨 이준석 갈 입장이 아니라 자기가 이준석보다 더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됐다는 거야. 어? 쎄 그게. 근데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물밀듯이 만약에 몰려간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거. 이런 부분에서 이 리스크를 미리미리 걸러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그 기능이 지금 작동을 안 할 정도로 좀 궁색해지고 있는 거지.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집단 린치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그냥 일처리를 하고 여기에 무슨 우파적인 게 있고 자유주의 게 있고 민주주의적인 게 어디 있어. 그냥 윤회관적인 거야 그냥 윤회관적인 그냥 집단 린치에 동조할 수 있는 이런 비정상성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고 모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안 터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SNS에 문제적인 글들이 많은 친구들은 걸러줘야 돼요. 그런 친구들은 알아서 그냥 유튜버나 하던가 아니면 그냥 열심히 드럼이나 치던가. 아 뭐냐고 뭐 하나 똑바로 그냥 뭐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어? 아니 솔직히 생각하면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하잖아. 천하람 같은 애들이나 뭐 누구는 그래도 하버드도 나와 뭐 어디 대학도 졸업을 해. 그래서 뭐 꼭 그 학벌이 중요한 건 아니라 어쨌든 뭐 번듯한 변호사 직업도 있고 얘 커리어가 대단하다면 뭐 어디 대단한 높음에서도 다녀 어디도 좀 나와. 얘는 지금 과거에 저런 글을 썼는 사람을 우리가 우리 정당이 들어서 우리 국민색으로 얘 월급 줘야 된다는 거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국민한테 설득을 하냐는 거야. 이거를 뭘로. 글을 써도 좀 멋있는 글을 쓰던가 뭐. 어이가 없네. 예전에는 칠막칠장을 쓴 홍정욱을 데려와서 홍정욱이 자기 딸 때문에 얘가 안 된다고 하죠. 홍정욱 정도가 되는 애들을 우리가 데려왔는데 이제는 웹소설을 갖다가 연예인을 가지고 저런 글을 쓴 친구를 데려와서 청년위원을 만든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검증이 진짜 안 되고 있어 이거. 심각해. 저런 친구가 무슨 뭐 저 루틴을 타고 총선 때 부산 지역구에 나오네 마네 이런 소리 나오는데 이건 진짜 좀 아니지 않냐. 야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칠막칠장에 홍정욱 데려왔던 곳이다 우리가. 스스로 사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 친구가 사퇴할 양심이나 사퇴할 정도의 그런 어떤 정의감이 있었다면은 애초에 저런 글도 안 썼겠지. 애초에 지금 저런 꼴이 되면 저 이재명과 똑같은 꼴이 되는 거야 지금.